쥐라기들 안녕. 오늘은 미리 고민 상담 컨텐츠를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다양한 고민거리를 받아봤는데요. 그냥 상담소를 오픈을 하기에는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꽃꽂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센터피스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한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고 사실은 고민에 대한 어떤 정답, 그러니까 제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편하게 처음으로 한번 대화하면서 약간 코지하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일단 이제 지금 꽃이 한가득 왔는데 제가 이거를 좀 꽃대를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굵직굵직하게 저희 또 PD님께서 분류를 나눠주셨는데 일단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인간관계 좀 약간 철학적이고 되게 심오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가 아닐까 싶어요. 사회생활 팁이나 인간관계 팁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약간 그 공과 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본인의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은 많이 공유를 하지 않고 좀 일적인 부분으로만 딱 깔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업무에도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관계가 좀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생각보다 멀티태스킹 굉장히 힘들다. 안 되죠. 이게 일단 중요한 걸 먼저 꽂아놓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편집. 그러면 제가 좀 간단한 것만 질문할까요? 그런 것도 너무 좋다. 그죠? 그러면 방금 사회생활 나왔으니까 회사 대표로서 면접 보실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그 면접을 보다 보면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좀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면접자가,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가 조금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본인 업무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본인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관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 사람이 에너지가 많이 넘치든 넘치지 않든. 사실 에너지가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없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면접을 볼 때는 항상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진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나중에는 이 일을 하다가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랑 또 계속 쭉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치관과 책임감 뭘 하던 간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 나이를 먹어가면서 친구를 사귀어가는 일이 되게 드물어지지 않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릴 때 그 동네에서 같이 뛰어놀고 학교 다니면서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건데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뭔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를 사귄다는 개념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그냥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좀 형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뭔가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그 나의 인간관계 있잖아요. 나의 친구 관계. 그 친구 관계랑 더욱더 뭔가 가깝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말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또 그런 다양한 개인적인 감정도 공유를 하고 좀 끈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친구가 되는 거고 저는 좀 인간관계를 그렇게 형성을 하는 편이에요. 친구가 생각보다 나이 먹으면서 진짜 친구 사귀는 거 너무 어려워요. 어디서 사귀어요? 어디서 사귀어요? 약간 동호회? 근데 약간 이거는 나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제가 우리 피디님 방금 지우는 친구가 없어 이러시는데
제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가 명랑하기도 하고 뭔가 성격이 발랄해 보여서 제가 되게 핵인싸 같고 주변에 사람들도 되게 많고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보다 친구가 갑자기 눈물이에요. 제가 생각보다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그치? 약간 남편 정도? 친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진짜 좋은 친구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꾸준히 연락하는 동생이에요. 되게 오랜만에 만났단 말이지. 근데 그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동생을 1년 만에 결혼하고 처음 봤는데 언니 좋은 친구는 알아서 잘 사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입 짧은 햇님이 말씀하셨던 멘트래요. 그게 정말 좋은 친구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처럼 알아서 잘 사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그 말에 공감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질문이 뭐였죠? 일단 원래 언니 사람이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배려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배려심이거든요. 내가 뭔가 그 사람이랑 이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런 건 좀 좋아할 수 있겠다. 약간 센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센스는 사실 배려심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서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저도 그 사람들한테 많이 배려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배려심이 있다면은 그 관계가 되게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해요. 배려심 진짜 중요하다는 것. 배려심. 배려심 진짜 키포인트. 관계에서 배려심. 찐친과 베프의 기준은 약간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서스름 없이 어떤 용건 없이 갑자기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찐친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용건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래 우리 뭐 오랜만에 이러이러하니까 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너 뭐해? 나 배고픈데 앞에서 밥이나 먹을까? 나 심심한데 커피나 마실까? 이거를 되게 서스름 없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찐친이 아닐까요? 근데 나 그런 사람 많이 없다. 갑자기 자아성찰. 갑자기 슬퍼지네. 관계를 지키고 오래가는 방법. 이거는 그 지금까지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에 약간 종합선물 같은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배려심 잃지 않는 거, 서로 간에 배려하는 거, 그리고 나를 잃지 않는 거. 이거 두 개만 잘 지켜줘도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서로를 배려하고 그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으면은 내가 지나친 호의는 베풀지 않게 될 거고 그러면은 내가 상처받을 일도 없게 되는 거죠. 그 상대방한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뭔가 그 모호한 기대를 하면서 약간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쓸데없는 기대감을 품지 않고 나를 잃지 않고 배려심을 항상 지키면은 건강한 인간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거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자고. 번아웃. 왜냐면 먹고 사는 일이라 이게 우리가 또 일을 해야 되잖아, 사실은. 그래서 난 좀 슬펐어. 이런 그 많은 질문들을 보면서 많이 슬펐던 것 같아. 일상에서 오는 번아웃. 그러니까는 뭔가 일을 하면서 그 지쳐가는 거. 저는 내가 진짜 맥시멈으로 지쳤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슬픈 게 사람이 쉬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게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뭔가 내가 잠깐 멈춰도 되나?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퇴사 아니면은 장기 휴가 뭐 이런 건데 장기 휴가 사실 받을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정말 내가 지쳤다고 생각을 할 때 멀리 뛰게 할 때도 이렇게 뒤로 갔다가 뒤로 걸어갔다가 발도듬해서 이렇게 펑 하고 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지쳤을 때는 잠깐씩 쉬어가는 어떤 그런 용기도 나를 위한 과감한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더 이상 나는 어떤 심적인 여유가 없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쉬어가세요. 진짜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과감하게 쉬어가시는 거를. 과감하게 쉬어가라, 당신.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그 답변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제 가끔 제가 Q&A 진행을 할 때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생은 각자가 뛰는 그 각자만의 주어진 그 마라톤 코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인데, 사람이 어떻게 매번 이 삶을 살아가면서 뛰기만 할 수 있겠어요. 잠깐 쉬어갈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서, 어떤 이가 봤을 때는 제가 되게 거침없이 저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 엄마는 제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넌 너무 주저주저 머뭇머뭇하는 게 많아. 넌 조금 더 과감하게 무언가를 해야 돼 하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건 진짜 상대적인 거예요. 저도 제 스스로가 그렇게 과감하다라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성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전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뭘 하던 간에. 포텐이라고 하죠. 내 삶의 포텐. 저는 각각 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포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대인데 당장 나의 포텐이 뭔가 터지지 않는 것 같다라면 그건 아직 그냥 타이밍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포텐이 터지기 직전까지 그냥 일단 나는 열심히 계속 해보는 거지. 언젠간 나한테도 뭔가 약간 봄날처럼 그게 오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게 오기 전까지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그냥 계속 쭉 걸어 나가면서 하는 거지, 일단은. 근데 거기서 지쳐버리면은 약간 장기 휴가처럼 마라톤 끝 지점까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뭔가 남들처럼 빛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어떤 그런 포텐이 아예 올 게 없는 게 아니니까는 그냥 그런 부분에선 진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 나도 내 포텐이 아직 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도 할 게 많고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본인을 믿고 자신만의 경주를 꾸준히 계속 해 나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행복! 여러분들, 행복! 왜 내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게 좀 슬펐어. 그러니까 왜 슬펐냐면은,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게 진짜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돈이 많고 내가 사회적인 어떤 명성이 생겼고 명예가 있고 부가 축적이 되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렇게나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살 수 있고, 그게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행복은 작은 거에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령 지금 밖에 날씨가 이렇게나 더워, 그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시원한 공간에서 에어컨에 18도로 시원하게 자업을 이렇게 맞아. 마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우리 피디님과 내가 좋아하는 이런 꽃을 이렇게 내가 즐기면서 이렇게 수다 떠는 거, 맞아. 이것도 행복이에요. 이 일을 끝내고, 물론 이것도 일이야. 일이지만 이 일을 끝내고 우리가 점심시간에 뭘 먹을까? 맛있는 거 먹자.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행복이에요. 내가 일요일 낮에 난 늦잠 잘 수 있어. 이것도 행복인 거야.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이 누워서 내가 배도 이렇게 만지고 내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보면서 팝콘도 먹고 과자도 까먹고, 이것도 행복이에요. 맞아. 왜 이렇게 행복의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높게만 잡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여러분들 행복은 진짜 일상에서 찾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냥 진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거든요. 밥 먹고 사는 것도 다 똑같고 뭐 거창한 거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지인들과 같이 그냥 오손도손 웃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도 행복인 거고,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으시는 거를 꼭 가까이에서 찾으세요.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행복은 생각보다 당신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냥 당신이 모를 뿐. 맞아요. 당신이 모를 뿐이야. 모르겠어. 진로 선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뭔가 직업군의 선택에 대한 부분. 근데 제가 이거는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 질문을 보고. 근데 제가 피디님이랑 얘기했을 때 피디님이 굉장히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셨다고요.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라. 잘하는 건 업으로 삼으라. 그렇지만 좋아하는 일에 취미로 하다가 그 좋아하는 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겼을 때는 그걸 업으로 바꿔보라.
그치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것이다. 맞습니다. 너무 띵언 아니에요?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띵언이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는 거를 업으로 삼는 게 사실은 편하죠. 좀 더. 그렇죠. 왜냐면은 하기 수월하고. 우리가 또 이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생업이잖아요. 이게 잘하는 거를 생업으로 삼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아하는 거는 그냥 그걸 즐기면 되는 거죠. 취미로. 그냥 여가 시간에 즐기면 되는 거. 이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잘하는 거는 업, 좋아하는 건 취미. 그렇지만 좋아하는 걸 확신이 생겼을 때는 업으로 바꿔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것. 그걸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어떨지. 경험들이 아직 없잖아.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불안감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럴 경우에는 그 경험치가 충분한 어른들과의 대화를 해보는 것도 너무 추천을 합니다. 물론 해결점은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 그치만은 달라요. 그래도 부모님이랑 상의해보는 거, 선생님들이랑 상의해보는 거, 그리고 그 주변에서 어떤 특정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한번 상의를 해보는 거, 의논을 드려보는 거, 상담을 받아보는 거, 이럼으로써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또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그럼 이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포기를 하고 나 그냥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바로 이어서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어. 아까 학생 이야기했으니까 대학 이런 것들도 질문이 있었죠. 이거 좀 과감한 멘트가 될 수도 있는데 대학 네임밸류? 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즘 세상에서는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사실 너무 다양한 업종이 많은 시대잖아요. 근데 특정 그 학력을 요하는 직업군, 예를 들면 뭐 전문직이나 특정 기술직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대학 네임밸류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다면은 대학 네임밸류 관계없이 충분히 자기가 잘하는 일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았나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그치만 뭐 내가 판검사가 되고 싶어, 죄송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좋은 대학 가셔야죠. 좋은 대학, 서울대, 법대 가셔야죠. 뭐 예를 들면 저는 진짜 유능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치대 가셔야죠. 그런 어떤 진짜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학의 네임밸류 그렇게 중요한가 이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대학 밖에서 할 수 깊게 있어요. 배울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요즘에는 학원들도 되게 많고요. 야간 학교도 많고요. 여러분들 선택의 폭이 진짜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스테레오타입을 뭐라고 해야지? 죄송해요. 갑자기 왜 이럴 때 한 단어가 생각 안 날 때가 있어. 선입견. 쏘리.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는 진취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것도 이야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확신이요? 확신. 확신은 어떻게 확신이 생길 수가 있겠어.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확신만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확신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확신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믿음, 나에 대한 믿음, 그 업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가보지도 않은 길에 대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지, 내가 그걸 어떻게 잘 해낼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전혀. 그치만 내가 이거를 해보자,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막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한 케이스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내 자신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내가 제일 많이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사실
외가 쪽 가족들이나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친척들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외로움이 극한으로 치닫진 않았지만은 사촌 동생들 같은 경우는 전혀 한국말을 하지 못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외로움은 있었어요. 홈식이 전 또 심했던 케이스고, 너무 외로울 때는 일기장을 한번 써보세요. 어차피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는 없거든요.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내가 유학을 가고자 했고, 내가 조금 더 진취적인 삶을 살고, 내가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냥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치만은 외로운 건 외로운 거니까 저는 엄마가 한국말 할 거면 전화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혼자 일기장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 일기장은 각종 욕과 뭔가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일기장이긴 했지만, 외로울 때는 저는 일기장을 쓰는 거를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면은 남들은 쟁취하지 못한 새로운 언어에 대한 스킬이 분명히 생겨 있을 거고요. 또 새로운 언어에 대한 습득이 생겨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게 승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힘들겠지만 버텨내시라. 그리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전 첫 번째 유학생이었어요. 제가 유일한 한국인에, 왜냐면 저는 텍사스주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영어를 너무 지지리도 못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을 못 따라오고 중3으로 다시 들어간 거야. 근데 너무 영어를 못하니까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한 3주를 그냥 어버버버 하고 다닌 거야. 한국인도 완전 그냥 생파 오지예요. 오지. 그냥 시골에서. 왜냐면 또 삼촌이 거기 사셨기 때문에. 삼촌 때문에 내가 거기서 상고생을.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냥 전 근데 잘 했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저는 다시 돌아올 줄 알았대요. 근데 나 정지우 절대 끝까지 버텨. 절대 버텨. 절대 버텨. 약간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 그냥 뭔가 포기하고 돌아오면은 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이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핑몰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쇼핑몰이라는 게 요즘에는 그 소자본으로 허들 없이 누구나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사업임은 맞아요, 사실. 근데 그만큼 붕괴가 많은 것도 사실인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쇼핑몰 창업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만의 확실한 어떤 스타일, 완벽하고 정확한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이드라인이 먼저 만들어져요. 살아남으려면 그치. 바닥에서 너무 지금 레드오션 중에도 상 레드오션이에요, 쇼핑몰이라는 게. 왜냐면 저도 매일매일 흔들리고 멘탈이 맨날 와장창 매일매일 깨지고 너무너무 괴롭고 많이 울기도 하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어서 그냥 다들 쉽게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만큼 붕괴가 빠른 곳이 쇼핑몰인 거고, 본인만의 명확한 스타일링이 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냥 어차피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서 굳이 그걸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도전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쇼핑몰은 제가 나중에 뭔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내가 이만큼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약간 체계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스를 좀 주고 싶다,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해주고 싶다라는 게 정리가 되면은 한번 따로 Q&A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면 이 고민 상담소 안 끝난다. 계속 무한으로 가는 거야. 안 끝나요. 네버 엔딩 스토리. 안 끝나네. 이거는 그냥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 여러분들, 엄마는 항상 기다려요. 울컥. 엄마는요,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시면 돼요. 왜냐면 엄마니까. 엄마는 딸들, 자식들, 아들들 항상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내 자식이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야기하지?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말고, 엄마, 내가 아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 엄마, 이건 나도 사실 서운하긴 했어. 그치만 엄마,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한 건 너무 잘못되었던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엄마 안아주실 거야, 분명히. 부모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기억하자.
촤 눈물. 눈물. 아니요. 나는 이거 보면서 나 딱 생각이 났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생각보다 남이 정말 힘들 때 위로해주는 거, 위로해주는 거랑 남이 정말 좋은 일에, 기쁜 일에 축하해주는 게 그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운지 아세요? 후자가 더 어려워요. 정말 힘들 때 위로해주는 게 훨씬 더 쉽대요. 사람이 이렇게 인간이 간사해.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인간임을. 근데 저는 그래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내가 너무 지금 박복하고 힘든데 어떻게 남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어요. 나는 그거 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나쁜 놈인가?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나쁜 놈이야. 막 이런 친구도 아니야. 막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치만은 내가 뭔가 나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된 거 조금 시샘이 난다. 이거는 그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사람 지속된다면 좀 그 사람? 잘못될 수도 있지. 진짜 친한 관계 아니다. 맞아. 그냥 친한 친구는 진짜 친한 친구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기쁘지 내일처럼. 잠깐의 질투는 맞아. 있을 수 있지만 맞아. 뭐 갑자기 취업 못하던 친구가 갑자기 대기업에 붙었어. 약간 배 아플 수 있어. 맞아. 근데 또 지나면 좋아요. 그 친구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줘. 맞아. 내 친구 능력 있다. 내 친구 능력 있어. 딴 데 가서 자랑해. 내 친구 어디 다녀? 막 이러면 맞아. 그런 거 있어. 자랑하게 돼. 그런 거 있어요. 저 친구는 야씨 내 동생 여기서 일해. 이게 된다고. 내 동생 현대에서 일해. 그렇게 된다고요. 으쓱 내 어깨가 같이 올라간다고. 괜히 아는 척 한다고. 자, 이렇게 얘기할게.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신이 아닌데 우리가. 인간은 부족하니까 인간인 거예요. 신이 실수해서 사람을 만든 거라고 하잖아. 당신. 이 사람은 좀 신도 실수합니다. 명언을 많이 내려주시네요, 저에게. 어디서 본 게 좀 많으신 듯. 근데 여러분들, 완벽주의자 성향은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계속 뭔가 끊임없이 잘해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거니까 되게 진취적인 사람인 거잖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내 스스로 욕심 있고 갈증 있고 갈망 있고 이걸 해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완벽주의자 성향으로 이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신 그냥 계속 쭉 그대로 가라. 계속 살아라. 그대로 계속 쭉 가라. 근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 실수에 대한 자책만 조금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야겠다라는 어떤 강인한 멘탈이 같이 더해지면 진짜 너무 베스트인데 사실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단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하면서 실수하다 보면은 다시 오답노트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번에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 또 되새김질하고 다짐하고 그냥 그렇게 해 나가면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응원을 해주고 싶네요. 진짜. 화이팅! 이 사람이 너무 자신을 혹사한다는데 안 돼.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버티는 사람이 승자예요. 왜 하다못해 이런 얘기도 있잖아. 막, 뭐지? 그 단어? 그, 존버? 욕인가? 졸라 버텨. 졸버, 뭐, 열버, 열라 버텨. 그러니까 버티는 사람이 승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목표치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체력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왜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마라토너도 그 페이스 메이커였나? 그게 있잖아요. 같이 계속 그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사람. 나만의 페이스는 내가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페이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조금 힘드네, 지치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쉬어가는 거. 내가 지금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또 가속도 내는 거. 근데 그런 부분들 좀 조절을 하셔야 되고 지칠 때까지 그냥 혹사시키지 마세요. 오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래 하고 싶다면 쉬엄쉬엄 하는 거, 띄엄띄엄 하는 것도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 혹사하지 말자고. 혹사하지 말자. 자, 자, 이제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마지막 질문인데. 이렇게 좀 비슷한 류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곁을 떠나서 그런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뭐 반려동물이 나는 그게 멀리 소풍 같다는 말이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 Q&A 오픈해서 이걸 보고 되게 좀 많이 울었거든요. 보면서. 나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좀 그랬는데, 그냥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진짜 어쩔 수 없이 반려동물들의 어떤 생이 인간보다 짧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대신 우리 아가들이 먼저 무지개 다리 건너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 뭐 내가 나중에 이제 진짜 죽을 때가 돼가지고 갔을 때 그 앞에 마중 나와 있는다는 그 이야기가 나는 그 너무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조금 고되고 힘들겠지만은 잘 버텨내고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부둥부둥 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도 그 시간을 기다리며 지금을 잘 살아야 우리가 다시 아가들을 만났을 때도 더 뭔가 조금 더 환희에 차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알아가지고 진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꺼내기가 되게 힘들어. 막 나는 어줍지 않은 위로를 막 잘못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스스로를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가들을 위해서 언제나 견주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아가들도 그리고 알 거야. 가서 내가 진짜 내 견주에게 내 주인님에게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왔구나라는 걸 알 거라. 정말 슬퍼. 난 많이 진짜 울었다. 강아지는 주인이 전부잖아. 맞아. 왜냐면 이 세상에 나랑 걔밖에 없거든. 그래서 너무 힘들겠지만 파이팅. 근데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견뎌내는 네. 방법밖에 없고 우리가 다음에 만날 날들을 기약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맞아. 언제나 가슴속에 품고 그냥 계속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는 법. 왜냐면 여기 지금 이 2명 다 반려견주들이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진짜 그냥 잘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 맞아. 사진 많이 찍어두시고 영상! 많이 찍고. 영상 진짜 많이 찍. 근데 나는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은 나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내가 피디님한테도 말하고 싶었던 게 내가 되게 행복했던 그 기억들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이 한 5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되게 많이 담겨 있는 거야. 내가 행복했던 기억들과 그 미키의 영상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는데 그게 되게 잘 편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보고 싶을 때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보긴 하거든? 근데 아무튼 뜬금 눈물바람. 슬픈 이야기를 해버려.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냥 그 영상을, 예쁜 영상을 만들어 주신 우리 피디님께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미키한테도 고맙고 그래서 소풍을 간 어떤 그 아가의 견주님도 마음이 너무 적적하시겠지만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또 찍어둔 영상이나 그런 사진들 잘 보시면서 마음 잘 추스리시고 다독이시고 다시 만날 거니까 너무 힘들지 않기를 그냥 바랄. 어차피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너무 힘들지 않기를, 본인의 어떤 일상을 잃지 않기를 저는 기도할게요. 기도. 일단은 그 고민 상담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Q&A 올려놨을 때 진짜 너무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고민들을 보내주시면서 그냥 뭔가 하나의 약간 하소연의 장? 그러니까는 내가 마음속에 담아놨던 얘기들을 제가 그 모든 고민들을 지금 다 들어드린 건 아니잖아요. 얘기를 해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를 잠깐 풀어둠으로써 내려둠으로써
잠시의 좀 힐링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익명의 누군가한테 제가 모든 이들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 잠깐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좀 숨통이 트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여유감을 드렸다면은 진짜 너무 다행인 거고, 오히려 이렇게 고민 상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되려 저도 많이 힐링받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꽃이랑 좀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결국 완성은 했습니다. 멀티태스킹으로.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잘 올려두는 걸로. 아무튼 오늘 긴 영상이 될 것 같지만은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원하신다면 상담소, 지우의 고민 상담소 2 버전 2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걸 기약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 화이팅! 화이팅! 그 우행시 앤 화이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었다. 혹시 지행시였니? 지우만의 행복한 시간? 아무튼 여러분들 다 화이팅이야. 화이팅. 지치지 말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각오를 다지.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